여러분들 혹시 경제지표도 확인 안하고 선물 투자하는 사람 없으시죠? 그러면 진짜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11일에 있을 CPI 발표는 전세계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발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엇인지와 지수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스마일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가 아닌 주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C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I는 우리말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며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됩니다. 또한 기업이 가격 조정이나 경영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전보다 올랐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하고 전보다 하락했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로 물가 변동을 반영합니다. CPI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소비력 저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주식형 펀드 및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자율 변동, 소비 패턴 변동,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이자율 변동입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여 물가 또한 상승한다면 중앙은행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 인상은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자율 인상은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므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패턴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거나 특정 부분의 소비가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기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제의 기본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경기 전망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강하다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전망 변화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경제 캘린더를 보면 MOM과 YOY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M은 month on month로 전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거고 YOY는 year on year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을 0.1% 상승한 2.7%로 예측했는데요. 올해 4월 3.5%였던 지수가 꾸준히 하락해주다가 10월부터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금리와 경제에 대한 관계인데요. 금리가 높을 때는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단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될 염려가 적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안정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사게 되죠. 또한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거나 냉장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똑같습니다. 경제가 좋아 매출이 많아지면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하거나 기존의 장비들을 최신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좋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높아져 은행의 예금보다는 펀드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금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은행에 돈이 없어지게 되니 금리를 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시장에 돈이 안 돌게 되고 사람들이 대출과 투자를 꺼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게 될 것이고, 은행은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높아지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경제가 좋으면 수요가 많으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제와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연준이 발표한 11월의 금리는 4.75%입니다. 22년 1월 0.25%였던 금리는 2월부터 조금씩 올라서 23년 7월 5.5%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크게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은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렸고, 이때의 부작용으로 각종 부동산이나 곡물, 투자 상품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소비가 줄어드니 이를 조절하기 위해 24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12월에 있을 금리 발표도 하락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큰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정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가 많아져서 경제 활동이 촉진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니 사람들은 예금보다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금이 시장에 많이 돌게 되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는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특정 지수 발표에 의해서 내가 가진 주식의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경제와 금리, 물가 등과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반영되는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지금까지 경제지표 발표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